네, 염블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일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금주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증시 흐름은 어땠나요? 우리 한국은 정말 거의 한 4년 만에 이런 폭등장이 온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증시가 연일 급등하면서 지금 단숨에 2,800포인트를 돌파를 해버렸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어쨌든 이제 정치 불확실성 제거됐고,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항상 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는 좀 부침이 있었는데, 증시가 아주 부진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가 좀 더는 오르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좀 설전을 벌이면서 네. 이게 좀 주가 지수에는 또 안 좋게 좀 작용을 했고요. 반면 트럼프와 시진핑은 또 전화 통화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과 중국은 이제 조만간 실무 협상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국내 증시 대선이 끝나면서 한국 증시가 좀 새로운 재평가 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 외국인 투자들이 하루에 1조 이상 사는 날도 있었거든요. 이틀 연속으로 총이 한 2조 정도? 네,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개인 투자분들은 이렇게 좀 좋은 장세에도 불구하고 오르니까 주식을 하루에 1조 이상씩 대량 수매도 하면서 오히려 좀 시장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외국인과 좀 개인 투자분들의 좀 매매는 좀 엇갈렸지만 어쨌든 증시는 2,800을 좀 돌파하는 강세장을 연출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미국 증시 먼저 얘기하고 넘어갔었는데 오늘은 한국 증시를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급등하는 장세는? 네, 맞습니다. 이게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고, 항상 이제 과거에도 통계 보면 대선 이후에는 보통 이제 시장이 좀 좋았던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지금 내수 경기가 좀 너무나 악화된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추경을 좀 예고를 해놨거든요. 최소 30조 원 이상. 그래서 정부가 돈을 풀면 어쨌든 시장은 좋아집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 여기에 이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까지 금리 인하를 해놨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원화값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이 1,350원대까지 지금 급락을 올 해버렸어요. 초에 한 2월, 3월 때 기억해 보면 1,400원, 한 100원 정도 갭이 발생하는 그죠. 느낌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다 1,500원 가는 거 아닌가. 두려웠었죠, 다들. 두려웠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지금 몇 달 만에 나와버렸고, 또 여기에 대통령 당선되면서 가장 핵심이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도 상법 개정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바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 속에 한국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이 된 것 같고, 이거를 외국인들이 모를 일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한국 증시에 유입이 되면서 증시가 지금 연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5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그건 모르지만 이 시장에서는 이러다 진짜 5천 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한국 시장이 뜨거운 한 주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새 대통령의 공약 중에 경제 공약이 어떤 게 있냐에 따라서 약간 주목해야 될 분야들이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이 새 대통령의 경제 공약 중 눈에 띄는 게 좀 있을까요? 네, 첫 번째가 눈에 띄었던 게 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요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AI 쪽에 집중 육성을 해가지고 100조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우리나라 내수 살려야 된다. 그래서 가계 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 이걸 이제 그 공약이 좀 담아놨는데,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걸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공정경제는 뭐냐면 상법 개정 통해 가지고 좀 안 좋았던 이런 관행들을 좀 없애겠다. 그래서 소액주주 가치를 좀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담겨 있고, 그리고 이번 경제 공약의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정부가 좀 나서서 적극적인 뭔가 지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는 정부 스스로 나서서 좀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 투자 확대도 좀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 앞자를 좀 따가지고 A, B, C, D, EF로 좀 적어놨더라고요. A가 뭐냐면 AI, B가 바이오, C가 컨텐츠, D가 이제 디펜스죠, 방산, 그리고 이제 E가 에너지, 그리고 이제 F가 팩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좀 육성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펀드 육성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이런 모든 주체들이 참여해서 펀드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국민펀드가 육성되면 이 돈이 아마 이제 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 참가하신 분들의 또 가장 또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항상 좌절이 됐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일단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이제 고속도로, 2040년까지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그러니까 전력망을 깔겠다는 거죠. 에너지 이제 전력을 만들어서 이 한반도 전역에 좀 부족한 전력망을 연결해서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 부족도 좀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청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건 물론 실천이 돼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시장은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관련된 뭐 AI 소프트웨어 또 전력기기라든가 또 지역사랑 상품권 이제 확대 같은 그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역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급등하면서 관련된 이슈에 연관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법 개정이 되게 주목받는 공약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도 예전에 투자를 많이 하셨던 경험이 네. 있고 해서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 저평가 이유들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상법 개정안이 나온 게 저희가 지난달, 지지난달에 네. 얘기하던 그 상법 개정안보다 좀 더 강화된 부분이 더 있는 것 같던데 뭐가 달라진 건가요? 그러니까 저번에 통과됐다가 그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에서 이제 네네. 없어져 버렸지만 그때보다 더 긍정적인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 말씀드리면 그때는 만약에 통과되고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이걸 했더라도 발효 시기가 1년 후예요. 아,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요, 그냥 바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도장을 찍는 순간 그냥 공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시행된다는 게 좀 차이점이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 요게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주요 내용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네 가지인데 이번에 상법 개정에서는 주주 충실 의무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사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이제 같이, 요건 이제 내용들을 알고 계실 텐데 요건 이제 기본으로 담겨 있고 세 가지가 더 이제 확대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주총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이게 왜 파급 효과가 크냐면 이 세 개 다 소액주주한테 굉장히 좀 좋은 이제 권한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인데, 전자주총은 뭐냐면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뭐 전자위임장으로 대신 출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좀 번거롭긴 하거든요. 근데 전자주총을 도입하면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제주도에 살고 계신데 서울에 주총이 열리면 사실 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뉴스 보셨겠지만 어떤 기업은 못 들어가게 막는 경우도 있어요. 네, 주총장이 못 들어가게 이미 그 안에 직원들로 채워놓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주주분들 입장이 답답하죠. 근데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전자주총이 도입이 되면 주총의 전 과정, 소집, 출석, 의결권 행사까지 그냥 비대면으로 다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도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도 이 전자주총에 참여를 해가지고 내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소액주주 권리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그냥 이제 의무화하는 거죠. 이게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네. 저희 기술력으로. 맞습니다. 이게 충분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의무화가 안 된 또 집중투표제는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의무화가 좀 될 예정인데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한테 그냥 몰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100주의 주식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3명의 이사를 선출을 해요. 그럼 기존에는 내가 100주를 그냥 이 100주 단위로 한 명씩 이렇게 그냥 분산해서 줄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3명한테 골고루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명한테 300편을 몰아버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대주주가 70을 갖고 있고 네. 내가 30%를 갖고 있다. 소액이 30% 네. 갖고 있을 때 기존에는 A 후보, B 후보, C 후보한테 같이 이렇게 네. 투표를 하면 어차피 70% 갖고 있는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맞아요. 이사가 되는데 네. 지금은 이 3명 중에 내 100표를 A한테 몰아주거나 B한테 몰아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그죠. 또 높아지는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명한테 3배를 줘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집중투표제인데 이거를 그냥 의무화하겠다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상법상 이 규정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도 왜 안 하냐면 기업에서 정관으로 배제할 수가 있어요. 아, 제도는 있는데 네. 그걸 안 할 수 있는 제도예요. 네, 정관에 넣어야 돼요. 근데 안 넣고 그냥 배제하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한테 어떻게 보면 좀 자율적으로 맡긴 건데 이거를 그냥 의무화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소액주주가 이렇게 이사 선임할 때 굉장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너무 뻔히 보이는 게 네.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져요. 이런 네.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발의를 좀 한 상태고
마지막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인데 지금도 이거는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제주도 3% 룰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 회사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분리선출해야 됩니다. 이 분리선출은 뭐냐면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지분이 많잖아요. 네. 근데 감사위원 선정을 할 때 3명 중에 이제 최소 1명은 자기 지분을 3%까지밖에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50% 갖고 있어도 이 한 명의 감사에 대해서는 내가 권한이 3%입니다. 내 표가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분리선출한다는 개념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2명 이상으로 이걸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대주주의 권한을 더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상법 개정은 당연히 대주주나 기업 입장에서 좀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내용은 다 종합하면 뭐죠? 소액주주의 권한이 엄청나게 세져 버립니다. 이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제도는 그런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해오고 하고 있는 있어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엔 그동안은 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다시 재발의를 했고 지금 대통령도 이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통과되면 아마 3, 4주 내에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리를 해서 통과되면 아마 그 즉시 대통령이 아마 이걸 도장을 찍고 발효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제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당장 뭐가 바뀌나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잘 가늠은 안 네, 돼요. 안 되는 예.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의무화하고 제도화하고 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어떤 대주주도 소액주주 가치를 무시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소액주주 또 힘도 엄청 세지잖아요. 내 영향 내 한 표가 아까 집중투표는 3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세지고 대주주의 권한은 그만큼 감사위원 선출할 때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외국인 투자들도 아마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한국 증시에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재평가는 이런 법에 의해서도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통해서 어떤 경제 분야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제도 보완, 맞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지분이 들어오는 부분 네. 이렇게 다 긍정적인 것들만 배치해 보면 3천 가능할 것 같다는 전망이 뭐 요새 3천이라는 얘기 네. 많이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3천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 예전에 제도만 올라갈 해도 늘 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떨어지고 했던 근데 적이 그때는 있어서 이제 못 갔던 게 뭐 이런 제도 개선도 사실 좀 미흡했었고 사실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천수답 장세였던 게 오르면 자꾸 빠졌던 게 뭐 우리나라는 이제 경기 민감형 산업 구조 갖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익 좋으면 좀 올라갔다가 다시 또 꺾이는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됐거든요. 그 주주 환원도 제대로 좀 되지도 않았었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정부가 돈도 풀죠. 사실 코로나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돈 풀죠. 거기에 또 지금 한국은행도 지금 어쨌든 금리 인하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이 무역 협상도 어쨌든 뭐 최악은 좀 지나갔잖아요. 뭐 관세 정책이라는 게 더 나빠질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은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런 방금 말씀드린 제도 개선, 주식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소액주주한테 이렇게 유리하게 됐던 역사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이긴 하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3,000포인트면 겨우 PBR 1배예요. 그래봐야 미국은 지금 PBR이 4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한국은 싸기 때문에 3천 간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너무 눌려 있다 보니까 증시가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거에 뭐 저도 그래요. 이게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아마 적응을 하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화되는 거예요. 결코 이게 많이 올라서 지금 비싼 게 아니라 3천 가는 것도 그냥 이게 정상화되는 거지.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상승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수 3천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뭔가의 출발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게 MSCI 선진지수 편입도 기대감도 남아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좀 어쨌든 무조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엇보다 주식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못하면 사실 또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은 숙제는 기업들이 진짜 성장을 해서 결과물을 또 보여주는 거. 그래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5천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어요. 3천 넘는 건요. 이 제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 시행이 되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5천 가려면
나머지 몫은 기업들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된다면 뭐 5천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쭉 올라갈 때 늘 궁금한 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나는 어디에 투자해야지 이 지수의 흐름을 네. 따라갈까 이게 늘 고민인데 근데 어떤 지금 쪽으로 봐야 시장은요, 할까요? 시장마다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은 한국이 박스권이라 그러죠. 이럴 때는 정말 기업을 잘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핀셋처럼 정확하게 공부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조선이면 조선, 그 주도주를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압도적이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사신 분하고 하이닉스 사신 분 차이가 엄청 벌어지죠. 그리고 지금 자동차 갖고 계신 분은 되게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과가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유동성 장세가 시작돼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저 PBR주라고 그러죠. 흔히 시장이 좀 버림받던 섹터, 이 기업들이 지금 완전히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장은 아니고 지금 시장의 변화, 유동성, 한국 증시가 재평가되는, 그러면은 소외된 것만 좀 잘 찾아보셔도 실적 괜찮은데 저평가되어 네, 있는 그런 거 기업들 많아요. 위주로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핀셋처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기업들과 잘 선별하셔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거죠. 지금도 지난 이틀 동안 증시가 폭등하는데 2,800 돌파하는데 딱 이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2조 넘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과거의 관습, 그러니까 약간 그 고정관념 버리시고 시장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지금 그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학습을 좀 네. 버리고 이럴 때 오르면 무조건 한국은 팔아야 되는 게 좀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 실제 지금 많이 파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지금은 그러니까 공부보다도 이 새로운 환경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한번 고민해보는 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또 심하게 싸운 것 같습니다. 연일 그 SNS상으로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효과로 주가가 급등했는데 트럼프도 못 참았던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내가 봐주겠는데 트럼프가 이 못 참고 좀 맹비난을 해버렸고, 돈 아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머스크한테 이제 줬던 그런 보조금과 각종 정부 계약 있죠. 뭐 스페이스X에 네. 이런 거 해지시켜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냐면 독일에서 5월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마이너스 36%나 급감했는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